안녕하십니까. 저는 하이투자증권에서 건설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배세우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8월 29일 날 발간한 무엇을 봐야 할까 부동산 인덱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좀 최근의 상황도 업데이트 해가지고 제가 좀 현재 부동산 상황과 그리고 좀 조심스럽게 저의 전망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매매 가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모두가 인지를 하시겠지만은 지금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좀 지표로 설명을 드리면은 22년 초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뿐만이 아니고 좀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고점을 찍었다가 연초 올해 23년 연초까지 쭉 내려왔습니다. 급락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 월별로만 보면은 전년 동월 대비 YOY로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정도 마이너스가 나오긴 하지만은 좀 MOM 그리고 WW 그러니까 전월 대비 전주 대비 상승률을 보면은 좀 얘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연초까지 계속 하락폭이 크게 나오다가 하락폭 전주 대비 마이너스가 조금씩 감소를 하더니 한 2달 전부터는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상승률이 좀 두드러지고요. 그리고 서울뿐만이 아니고 좀 부동산 상황이 안 좋다는 대구 같은 지방의 상황도 실거래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지표를 하나 더 보시면요. 제가 좀 서울의 대단지 아파트들을 좀 뽑아왔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2년까지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23년 초에 급락이 나왔죠. 저점이 나오고 그리고 지금 계속 올라가면서 매매가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데이터를 보면은 거의 고점 대비해 가지고 한 85% 수준까지 가격이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는 제가 매매 거래량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은 작년 6월부터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6월부터 굉장히 거래량이 죽었고 올해 1월까지 거래량이 안 좋았는데 거래량이 안 좋았던 이유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일단 첫 번째로는 모두가 아파트 가격이 고점을 찍었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좀 높아진 금리 때문에 좀 매매 여력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작년 6월부터 굉장히 거래량이 줄어들었고 이동안 좀 아파트 중개업소들도 많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1월 달에 저점을 찍고 2월부터 3월, 4월 이렇게 매매량이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냐면은 아까 제가 이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올해 초에 좀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저점을 찍었습니다. 좀 사람들이 아파트 가격이 저점을 찍었구나라는 좀 인식이 있어서 그 급매물, 좀 줍줍 물량들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소화를 시켰고 그리고 일정 부분 특례보금자리론 제가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일정 부분의 유동성도 공급이 된 영향으로 매매량이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향후에 제가 매매량을 전망을 하자면요. 이 정도 수준에서 그렇게 많이 늘어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좀 가격이 연초 대비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특례라든지 그리고 50년 만기 주담대라든지 이런 대출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제한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올라간 가격을 적극적으로 소화를 할 수 있는 컨디션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매매량이 엄밀히 말하면 과거 10년 평균 대비해서 한 30% 정도 줄어서 체결이 되고 있는데 한 이 정도 수준을 최소 올해 연말까지는 지속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좀 분양시장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매매량 그리고 매매 가격 지수 이런 거는 그래도 연초 대비 조금 좋아지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 연초 대비 좋아지지 않은 좀 지표를 하나 꼽으라면 저는 분양 물량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양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월별로 10,000세대, 15,000세대, 8월 달에는 한 2만 세대 정도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이 분양 물량이 굉장히 저조하다. 올해 8월 달까지 누적으로 11만 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최악이냐면요. 2001년도 이후로 가장 좀 누적으로 분양 물량이 안 나오는 연도입니다. 2008, 2009 금융위기 시절 때도 이것보다는 분양 물량을 많이 했습니다. 분양이 저조한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죠. 서울이랑 그리고 수도권 상급 지역은 분양을 하면은 굉장히 청약 경쟁률도 좋고
아파트들이 잘 팔립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만 내려와서 지방에서 분양을 하면은 미분양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현재 상황에서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든 시행사든 분양을 계속 좀 늦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양 물량이 굉장히 저조한데 이러한 추세가 단기적으로 갑자기 급 반등해가지고 월별로 3만 세대, 4만 세대 분양 물량을 밀어내기에는 현재 부동산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양 물량이 안 좋기 때문에 이게 주가 관점에서 말씀드리면은 좀 주택주의 좀 주가를 누르고 있는 하나의 요인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분양은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분양은 연초에 굉장히 큰 부동산의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미분양에 대한 우려는 많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분양 물량이 워낙에 저조하다 보니까 당연히 미분양 물량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던 일부 지역, 이를테면 대구 같은 지역에서도 지금 할인 분양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미분양은 소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 월별로 계속 미분양 물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좀 이러한 추세는 저는 연 말까지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미분양은 그렇게 단기적으로 부동산의 큰 위험 요인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개발 시장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PF 시장에서 부동산 PF 시장은 아직까지 그렇게 개선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장들의 PF 연체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동산 PF 시장이 해결이 되려면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착공 전에 사업장들, 그러니까 지금 일정 부분 땅만 매입을 하고 착공을 기다리고 있는 사업장들, PF 브릿지론이라고는 하는데, 브릿지론 시장이라고 하는데 그 사업장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장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은 착공이 되고 아파트로 치면은 수분양자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다른 물류센터라 치면은 임차인들이 들어와야 좀 문제가 해결이 되는 부분인데 착공이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착공을 해봤자 지금 미분양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좀 착공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른쪽 아래 차트들을 보시면은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물류센터들의 이런 PF 문제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그렇게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좀 정부가 많이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PF 대주단 협의체라고 해서 좀 대주단들이 이 사업장들을 한해가지고 이자를 좀 깎아준다거나 좀 만기를 연장을 해준다거나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이 되려면은 이 사업장들이 물론 착공이 되고 돈이 들어와야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이 좀 그렇게 녹록지가 좀 않습니다. 그래서 이 PF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 시장의 큰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는 현재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좀 조심스럽게 제가 좀 부동산 시장, 매매 가격 중심으로 조금은 전망을 하자면은 저는 하락 요인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씩 호가를 높여가면서 좀 매매량이 주는 좀 그런 시장이 단기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전망을 하냐면요. 저는 첫 번째로는 좀 사람들의 심리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심리적인 요인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모두가 이 아파트 가격이 올해 초에 저점을 찍었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나 그리고 실수요자들이나 조금씩 호가를 높여가면서 매매 가격이 체결이 되고 있는데요. 좀 이러한 심리적인 요인을, 심리적인 이런 컨센서스를 깨기에는 좀 단기적으로는 어떠한 큰 매크로적인 변수가 없다라면은 깨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이 들어온 것도 좀 아파트 가격 상승에 좀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 초에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기존의 주담대보다는 조금 금리도 싸고요. 그리고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5억 원까지 DSR 규제 없이 빌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례를 이용해 가지고 20, 30대들이 집들을 많이 샀는데요.
이 특례가 40조 원 정도로 공급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거의 다 팔린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예금은행 주담대 잔액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주담대 잔액이 조금 줄어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거의 4월을 기점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이런 유동성이 공급이 됐기 때문에 좀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특례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생겼고요. 그리고 50년 만기 주담대 역시 제한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급이 되어 있던 유동성은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들어가는 유동성은 조금 줄어드는 상황에서 매매 같은 경우에는 호가만 조금씩 높여가면서 다만 매매량은 좀 줄어드는 모습이 단기적으로는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 상승 폭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리의 요인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방의 부동산 상황 이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금리의 영향 모두가 알다시피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아져 있고 좀 주택 구입 여력이 굉장히 줄어든 상황입니다. 하나 제가 차트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고 주택금융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분기마다 발표를 하는 지수인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이 100을 기준으로 가구 소득의 25%를 집값 대출 상환을 하는데 쓰고 있다.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지수가 거의 180에 육박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거의 가구 소득의 한 절반 가까이를 집값 대출에 쓰고 있다.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이 주택 구입 부담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좀 투기 수요 같은 경우에는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주택 가격의 상승폭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요, 지방의 부동산 상황은 그렇게 연초 대비 크게 개선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올라가려면 서울 가격이 오르고 수도권 가격이 오르고 지방 가격이 오르고 다시 서울 가격이 오르는 좀 이러한 사이클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상황이 연초랑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분양 물량인데요. 지방에서는 분양이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연초 해가지고 그렇게 진짜 몇백 세대밖에 못했고요. 그리고 경북, 그리고 울산, 이런 지역들, 지방의 부동산 상황은 굉장히 어렵다. 단기적으로, 전국적으로 가격이 뛰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인데요. 저는 어떻게 전망을 하냐면 단기적으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는 그림이 단기적으로는 나올 것 같다. 다만 상승폭은 크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데 25년도쯤 되면은 다시 한번 가격이 크게 뛸 수 있는 이런 재료가 모아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보냐면요. 이 주택 가격이라는 것은 좀 공급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유동성, 그러니까 금리의 영향도 많이 받지만은 공급의 영향도 많이 받고 있는데 25년쯤 되면요. 입주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올해 2023년 현재 추세로 본다면은 올해 한 20만 세대 초반 정도의 분양 물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보통 분양과 입주까지 2년에서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030년도의 입주 물량은 30만 세대 언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이때쯤 되면은 좀 전세 공급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전세 가격이 많이 뛸 수 있는 좀 요건이 마련되고 있고 전세 가격이 뛰면은 좀 매매 가격도 뛰는 좀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물론 금리의 궤적을 쉽사리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의 금리 수준보다 25년도의 금리 수준이 낮기만 한다면은 좀 집값이 올라가기에는 좀 모든 좀 요건들이 맞춰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건 다 말씀을 드렸고요. 좀 추가적으로 어떠한 지표들이 부동산 선행 지표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짧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 첫 번째로 월별 분양 물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왼쪽 아래 차트를 보시다시피 연초부터 분양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월별로 한 3만 5천 세대,
한 4만 세대 정도의 분양 물량이 나오고 청약 경쟁률도 꽤 괜찮게 나온다 한다면은 저는 부동산 시장이 확실히 턴어라운드를 했구나라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월별 분양 물량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좀 청약 경쟁률도 중요한 선행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청약 경쟁률이 연초 대비해 가지고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8월달 보니까 거의 20대 1 정도의 청약 경쟁률이 나오고 있는데, 전국 기준으로. 근데 이거는 조금 일정 부분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 그리고 좀 수도권 지역에서만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청약 경쟁률이 좀 높아져 보이는 좀 착시 효과가 일정 부분 섞여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수급 지수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KB부동산에서 주간 단위로 지표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매매 수급 지수가 있고 전세 수급 지수가 있는데, 이 하늘색 지표, 이 100을 기준으로 전세로 치면은 전세 세입자가 더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매매로 치면은 실수요자, 지금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은 상황을 뜻합니다. 과거 20년도의 트렌드를 봤을 때 이 수급 지수가 100을 넘어서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면은 매매 가격 그리고 전세 가격도 같이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과거 20년 동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수급 지수를 보면은 저점을 찍고 다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수급 지수도 좀 중요한 근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최근 발간한 부동산 인덱스 자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자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